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원어로는 30 Lessons of Living인데요. 그동안 리뷰했던 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는 성공에 대한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은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많은 것을 원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복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독특하고 어찌 보면 다른 제가 자기계발서 중에 17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물론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는 17권이었는데요. 17권과는 다른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책이 17권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필레머 교수는 코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갔던 곳에서 만났던 곳은 바로 그 요양원이었는데요. 요양원에서 70 이상의 1000명의 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인이라고 표현 안 해요. 물론 뭐 나이 들으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인 중에서는 현자도 있고 우자도 있겠죠. 그래서 1000명의 현자의 어,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저자가 했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찾았는데 이 대답을 했던 현자들은 8만 년의 삶과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혼이죠. 3만 년의 결혼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전자 보존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르면 하는 것이 유전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을 하죠. 그래서 이 1000명의 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식이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행복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저자가 70세 이상의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페셜 케어홈도 가봤고 너싱홈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싱홈에서 발런티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뭐랄까 종신령을 받은 죄수들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똑같아요. 종신령 교도소나 요양원이나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죽고 나서 시체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고 또 비슷한 점은 의식주가 보장이 됩니다. 스페셜 케어홈이든 너싱홈이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너싱홈은 비싸거든요. 스페셜 케어홈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내야지만 너싱홈 같은 경우 8,000불을 한 달에 내야 되는데요. 아주 큰 돈이죠. 하지만 그 차액은 자기가 낼 수 있으면 내고 못 내는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보장이 돼요.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질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주가 보장이 되지만 약간 다른 점은 요양원보다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합니다. 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첫 케이스가 이제 90세 할머니가 나와요. 저자가 만났는데 2인실 요양원에 간호사랑 같이 들어갔는데 어, 아주 늙은 할머니가 유쾌하게 묻더랍니다. 요양원 간호사한테 그 간호사의 아이가 아팠는데요.
아이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저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자기는 남편은 아팠고 아이들이 6명이나 있었는데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새끼 밥 따뜻한 밥 먹고 지붕 아래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분이 제가 보고서 저도 놀란 게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잘 들린다고 감사했고, 그리고 90세니까 거의 죽을 때가 됐잖아요. 보통 80세가 수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본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 편인데 어, 제가 좀 반성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 요양원이라는 곳은 뭐 물론 안 가고 바로 건강하게 살다 죽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80세를 기준하면은 한 6%, 100세를 기준하면은 5% 정도를 지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그걸 준비하는 것도 은퇴 다음 문제긴 한데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과 그리고 일과 건강에 대해서 혼자들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 책에 보면은 이 당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을 좀 터치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터칭이죠. 좀 한국말로 하면 뭉클하게인가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아요. 뭐 거인 내 안에 잠든 거인 같은 경우는 뭐 1200페이지인가 그런데 이거는 3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맡에 두고서 조금씩 읽어야 될 책입니다. 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해보고 후회하는 편입니다만 결혼제도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지금 줄고 있긴 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거 형태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유전자 보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양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 패런트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들 성이 뭐 중성이 아니잖아요. 남자아이거나 여자아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동성애 부모한테 배우는 것은 아, 자기감,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성인 부부한테는 자신감, 자존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결혼은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 현자들의 결론이었고요.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 이 이상적인 배우자가 뭐 예쁜 여자 혹은 돈 많은 남자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결혼은 성인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20세나 30세 정도가 돼서 하는데 2, 30년 동안 자기가 만들어 온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편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돈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독신일 때는 내 마음대로 쓰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혼자 결정을 못 해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면은 싸우게 돼 있고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그 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죠. 결혼을 하면은 뭐 양쪽 다
명절 때 쫓아다녀야 되죠. 독신 때는 안 가도 뭐라고 욕을 안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 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뭐 같이 봐야 되고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현자들이 추천하는 거는 세속적인 걸 따지지 말고 자기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라. 그리고 만약 택했다면 이미 곧 바꿀 수 없다면 이혼하지 말고 워스트 케이스엔 이혼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자기를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사람은 아이들이 뭘 아냐. 부모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투고 있는데요.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결혼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일이죠. 일은 뭐 언제까지 은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년 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즐거운 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젊은 친구들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좀 우대받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게 되겠죠. 사익감 1순위 공무원도 들어가나요? 어쨌거나 그런 거를 찾는데 그거보다는 즐거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택하는데 어떤 게 즐겁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꽉 메인 일보다는 자율적인 일이 즐거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뭐 한 1, 2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30년, 40년이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린 일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최소의 의식주가 충족이 된다면 일보다는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계속 자녀가 아니거든요. 크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때를 놓치면 물론 일도 때를 놓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자녀만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보다는 추억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러네요. 물건은 일단 사고 나면 익숙해지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그래요. 하지만 추억은 그렇지 않아요. 추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건강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나온 게 금연인데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 좀 피면 어때? 피다가 좀 일찍 죽지.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일찍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생을 하다 죽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도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살고 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망인데 수명 단축보다는 죽을 때가 돼서 고통하면서 죽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본인 고생보다 가족들이 더 고생해요. 왜냐하면 가족 자체가 고생할 때 서로 도와주는 존재거든요. 만약 뭐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고생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금연도 중요하지만 뭐 균형 있는 식사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먹더라도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뭐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는 15%에서 20%를 구성하죠. 그래서 중요하고 바이타민 같은 경우도 미량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비타민 A, C, 뭐 비타민 12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가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되고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웨이트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머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괜찮아도 다리를 다친 사람이 빨리 죽게 된 이유가 누우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가급적이면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 1시간씩 꼭 걷고 어, 그리고 식사도 딱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80세 할머니가 나와요. 나치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이들을 먼저 보낸 할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80평생 고생이라고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끔찍한 얘기죠. 나치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나 아니면 자식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보다 자기 목숨을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게 동물을 포함해서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주 행복하게 보인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많이 갖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 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한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은 아까도 초미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두고두고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현력이 별로 풍부하지가 못해요. 읽어보시면 제 요약한 내용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알라딘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책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 속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저보다 제가 소개시킨 것보다 더 좋아요. 저는 뭐 제 유튜브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책 소개가 목적이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책이 지금까지 몇 권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 공유해서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